네, 장강명 소설가가 바둑을 일컬어 먼저 온 미래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또 드라마 미생 보신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바둑은 361개의 점 위에서 인생을 다 설명할 수도 있는 무한한 우주이기도 합니다. 지구인들이 AI와 외계인과 싸운다면 이분들이 최전선에 있는 지휘자들 아닐까요? 바로 바둑 기사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분이 한때 우주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역시 바둑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천재시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감독도 지내셨고요. 바둑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목진석 구단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기사 목진석 구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우주소년 얘기는 자주 들으시나요? 이제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라 네. 소년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못 듣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우주 중년으로 들어가고 있는. 네. 네. 정말 대단했어요. 뇌웨이핑 구단을 꺾으신 거잖아요. 그죠? 95년도에. 네, 15살 때쯤에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14살, 15살 프로가 되신 것도 대단한데 구단을 꺾고 정말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꺾으셨고 정말 한국 바둑계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둑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둑은 도대체 어떤 경기입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둑판이 이제 361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361칸의 전쟁터 안에서 흑과 백이 한 수씩 두면서 누가 이제 많은 영토를 차지하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삼국지에서 누가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규칙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편이지만 네.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그 속에 많은 전략, 전술, 또 지혜, 지식을 짜내야 되고 또 바둑판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정말 많아서 뭐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했었죠. 예, 정말 저희가 AI 프로그램의 정수로서 정석이어야 되고요. 꼼수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묘수를 잘 쓰고 악수를 두지 않게 이게 전부 다 바둑 용어예요. 뉴스에 네네. 특히 뉴스 기사 보면 뭐 대선 후보 초읽기 전부 다 맞습니다. 바둑 용어입니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단순한데 이렇게 복잡한 삶과 여러 가지 우주 철학까지도 담고 있다. 그렇게 무한한 너비와 깊이가 있는 바둑 사유의 세계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왜 그렇게 AI가 인간에게 도전할 만큼 넓고 깊은 건가요? 굉장히 이제 이 361칸이 있잖아요. 그럼 네. 한 수 둘 때마다 바둑판은 좁혀져 가지만 또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고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알파고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AI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했지만 인간 프로기사들에게 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바둑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저희 이제 바둑계 종사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사람을 넘어서려면 그래도 한 10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약간 네. 인간 대 기계의 대결 같아서 전 세계적 관심이 있었거든요. 목진석 감독님은 또 프로 또 기사시잖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모든 프로기사들이나 바둑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판을 패하고 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예. 첫 판을 패했을 때도 그래도 5번 중에 한 3판은 이겨서 결국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3국을 패했을 때는 사실 충격을 넘어서 온 바둑계가 정말 이 공포랄까요? 진짜 이 몸으로 체감될 정도로 이제 우리는 프로기사라는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좀 공포 같은 느낌도 네. 있었고 정말 경악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표정 국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네네. 아닌데 이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표정. 이세돌 구단도 저희 방송국에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 네. 목진석 감독님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와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은현 구단도 오셨었네요. 저희 채널이 바둑과 좀 친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그만큼 사실 세상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담아내고 싶다 보니까 모신 것 같은데 바둑계가 그래서 이 대국 또 AI 알파고를 기점으로 좀 현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놀랐는데 AI를 없애는데 앞장서시는 게 아니라 AI랑 더 가까워지셨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바둑이라는 종목이 가장 좀 전통과 가깝고 보수적인 느낌과 또 이런 좀 오래된 게임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AI를 먼저 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진짜 알파고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바둑은 알파고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세돌 구단의 그 대국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 밖에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예. 또 미디어의 예를 들면 뭐 바둑 TV나 이런 그 중계되는 방식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아, 주로 어떻게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기사분들마다 전략이라든지 이른바 포석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모든 바둑 공부라고 한다면 바둑판 앞에 앉아서 했었거든요. 네. 뭐 바둑을 직접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의 다른 선수의 바둑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에서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무조건 바둑판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누구나 그냥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집에 컴퓨터 한 대 있으면 네. 반대로 바둑판 없이 뭐 한 90%의 아.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로 자신이 둔 바둑을 복기라고 하죠. 자신이 둔 바둑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떤 게 실수였는지, 어떤 게 좋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복기해 보기도 하고 또 상대 선수의 그 기보라고 합니다. 게임 네. 부어진 기록을 다시 분석해 보면서 상대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포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바둑은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초반 포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포석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것을 만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초반 포석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AI가 여기서는 이렇게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초반 포석들을 많이 이제 암기하고 그것을 본인의 시합에서 이제 사용하죠. 이야,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바둑도 지금 뭐 이른바 신공지능으로 불리는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서 세대 교체가 어느 이 예술 철학 스포츠 영역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고 AI를 자주 써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사들과 좀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기사들 사이에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AI를 뭐 빠르게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좀 이제 덜 받아들이냐도 약간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어린 기사일수록 빠른 그 AI가 알려주는 지식을 습득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네. 저나 뭐 저보다 이제 선배 세대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이 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둑의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나 약간 망설임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AI의 그 수들이나 수법들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지금 시대라서 네. 그 승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AI의 수법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 이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근데 영화 승부에서도 보면 이제 그 배우 이병헌 씨의 열연이 아주 매력적이었었는데 도제식이었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집에 가서 내 제자라고 하죠. 예, 네. 먹고 자면서 정말 오로지 바둑만 생각하는 상황이 되고 오로지 이겨야 될 저 스승만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제자식 교육은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1960년대, 70년대 이루어지고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이제 1980년대, 네. 90년대 초까지 그런 내제자 그 교육은 있었지만 지금은 내제자 교육은 거의 없고 다만 바둑 도장은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네. 한 곳에 모여서 프로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도장은 존재하는데 도장의 시스템도 예전에는 그 선생이 학생에게 직접 1대1로 기술을 전수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뭐 AI라는 더 강한 선생이 있기 때문에 예. 도장의 그 스승 뭐 사범이라고 하죠. 사범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조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네. 이 기술을 잘 이제 학생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예. 이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였죠. 더 글로리를 봐도 이 바둑이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나오고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둑 애호가 분들이 완전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말 그대로 정석을 두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사실
AI가 나오기 전에는 그 당대 이제 최고수들이 두는 수들을 이게 이제 정답에 가깝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그 네. 전에는 이창호 구단이 둔 수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고 그게 이제 바로 정석이 됐고요. 예. 다만 지금은 그 인간이 둔 수들이 다 수치화돼서 승률로 아무리 이제 강한 기사가 두었다고 할지라도 AI가 봤을 땐 이거는 몇 퍼센트 승률이 떨어지는 수인데 라고 하면은 그 수는 이제 아무리 실력이 강한 기사가 두었다고 해도 이제 혹평을 받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지식이나 정석이나 이런 것들이 도태된 게 많고요. 사라진 게 많고요. 오직 정말 인공지능이 이게 정답이다. 이게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잘 암기하고 그 암기한 수들을 그 시합에서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목진석 감독님의 설명만 들어보면 이거 AI를 함께해서 AI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리하고 뭐 우스갯소리로는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은 기사들은 불리하고 이런 네. 느낌일 수 있지만 이세돌 알파고 대국 때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의적인 인간의 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칭찬을 했거든요. 사국에서 승리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AI 학습과 창의적인 거 사실은 좀 대치되지가 않잖아요. AI는 치밀한 계산과 데이터니까요. 약간 인간의 장점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AI를 계속 많이 훈련하다 보면. 네,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이전 시대에는 기사들마다 좀 각자의 개성,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뚜렷한 색깔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이 있었고, 예. 이창호 구단은 이창호 구단만의 스타일이 있었고, 그렇게 예. 각기 다른 스타일들이 대결을 펼쳤을 때 팬들이 보기 정말 재미있다 이런 대국들이 많이 이제 탄생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잘 암기를 하고 누가 더 평소에 AI의 수들을 연구를 해서 시합에 두느냐 약간 이렇게 좀 바둑 그 경기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각자만의 스타일을 가진 기사들의 대결은 좀 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것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경지의 그 수법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던 수들을 또 가르쳐준 그 AI가 또 가르쳐주는 것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 까마득히 높이 있는 어딘가의 그 수들을 저희가 그래도 AI가 나온 이후로 보고 있다. 그거는 예.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여러분 너무 설명도 잘해 주시고요. 우리 목진석 감독님이 중국어도 잘하고 언어에도 능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 영어 다 잘하니까 뭐 단순한 축구 선수 중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로 평가받듯이 또 이 목진석 감독님도 바둑계의 리더시고요. 직접 또 시스템도 구축하시고 AI를 통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또 노력을 기울여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2년 전까지는 국가대표팀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역시 인공지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도 예를 들면 맞아요. 중국도 좀 굉장히 훌륭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강한 인공지능을 구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승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네. 자, 이제 뭐 신진서 구단이 요즘 좀 신예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AI와 이세돌 구단 이후에 다시 한번 대국을 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진서 구단도 AI를 열심히 써서 우리 목진석 감독님이 또 많이 또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렇게 훈련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알파고가 아니라 지금 AI로 바둑 최강자 프로그램이 뭔가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개발한 절예라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실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카타고라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실력이 뭐 중국 인공지능과 뭐 거의 대등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카타고라는 인공지능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네. 그 뭐 블루스폿, 뭐 파란돌 이렇게 해서 좀 그렇죠. 추천 수들을 많이 배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 블루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수,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이제 블루스팟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우리 목진석 감독님 방송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다. 뭐든 잘하셨을 것 같다. 예. 잠깐 팬심을 살려봤고요. 그러면은 신진서 구단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뭐 왜냐하면 그 프로 게임 중에 이제 롤이라는 게 인기가 많잖아요. 페이커 네. 선수는 뭐 세계적인 스타인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룹과의 AI 경기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네네. 면에서 인간과 AI 대결입니다. 이 전략 게임에서는 바둑도 지금 다시 또 한번 대결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진서 구단과 그 이세돌 구단이 대국했던 버전인 알파고와의 대결이 뭐 추진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아,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현재 이제 인간 최강자인 신진서 구단보다도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 현재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뭐 대결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인간이 이기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다만 예, 그 9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던 버전과 지금 현재 최강자 신진서 구단이 대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세돌 구단은 그 당시에 인간 최강이었지만 인공지능의 수법을 익히지 않은 상태, 맞아요. 말 그대로 인간 최강이었고,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은 거의 1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인공지능의 수법을 다 습득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당시 알파고보다도 그 인공지능의 수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결이 정말 성사가 된다면 저는 신진서 구단에게도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감정이 없고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뭐 돌아가신 가수 신해철 씨를 되살렸을 때 그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신해철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아, 네. 예, 정말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그 조금 더 인간적인 면, 이 멘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AI들은 감정에 굴곡이 있거나 상대 수를 몰라서 당황스럽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네. 이 인간적인 면이 바둑계에서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그게 드라마거든요. 그 조은현 구단의 특유의 그 뒤로 누운 자세 이런 네. 것처럼 뭔가 그런 점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좀 재미없어지지 않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바둑계에서는? 그런 우려는 알파고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되어 왔고요. 네. 그러나 뭐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도 이제 바둑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사랑받고 있는 건 사람과 사람의 대결에서만이 볼 수 있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실수했을 때 그런 후회나 이런 감정들을 옆에서 봤을 때 관전했을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바둑이라는 종목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만약에 정말 뭐 AI와 AI 대결 실력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당연히 세겠죠. 하지만 네. 아직도 바둑이 살아있는 것은 정말 인간과 인간이 대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공감할 수 있는 감정, 뭐 희노애락이 아직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도 바둑팬 여러분들이 바둑을 보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 기사들도 그런 부분을 무조건 인공지능을 이제 의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 목진석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AI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그 승부의 예술을 더더더 한계를 너무 확장하는 느낌으로 오히려 저희가 받아들여지네요. 꼭 뭐 AI가 이기냐 인간이 이기냐 이 분법이 아니라 더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뭐 드라마 미생 때도 그랬고요. 바둑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 목진석 감독님은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가 유독 좀 대립이 심하고 잘 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둑식으로 표현하면 수가 안 나와요. 게다가 뭐 좀 실패도 많이들 겪고 계시거든요. 국민들이. 바둑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둑에 비유하자면 좀 어떤 마음, 어떤 묘수를 좀 쓰면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바둑에서도 항상 악수는 나오거든요. 아, 네. 악수가 나오고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둑 한 판을 바둑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둬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실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수가 실수를 낳고 흔들려 버리면 그 바둑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다음 한 수를 최선의 수를 찾자라는 노력을 한다면 좀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생이나 바둑이나 정말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좀 평정심을 찾고 최선의 수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진석 감독님도 끈기, 승리, 인성, 리더십 이런 걸로 많이들 평가하시는데요. 악수 뒤에 결국 또 승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에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멋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다음엔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조금 더 여유롭고 길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저희 청취자 5551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 간 대결이 아닌 AI와 사람의 대결이 더 메인이 됐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은 국가대표 대결에 더 열광하는 건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이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탑 레벨 기사와 중국의 탑 레벨 기사들 간의 대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요. 오히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알파고가 나오고 한 2, 3년 동안은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인공지능 대회는 거의 관심이 없고 맞아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 AI로 만든 영상, 콘텐츠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 같고요. 어쨌든 지금 힘드신 분들 우리 목진석 구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돌 하나를 내려놨고 다음 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언제 한번 저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진석 구단이었습니다.